가정적인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린 그녀. 지금은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녀의 식습관을 살펴볼까요? 저 냄비 뭐야? 저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네, 마지막에. 뭐에 떡볶이예요? 제육? 찜닭. 찜닭. 아, 괜찮아요. 저희는 원래 둘이 먹을 때도 1인 1닭 무조건이거든요. 어림잡아도 5인분. 두 부부가 먹기엔 양이 좀 많아 보입니다.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과식을 하게 된다는 그녀.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 생각하니 젓가락을 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적당히 먹고 싶다는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 이젠 죄책감도 느껴집니다. 살 못 빼가지고 계속 써있으면 요새 애기들이 엄마 뚱뚱하다고 놀리고 막 그런다며. 내가 그거 깜짝 놀랐잖아. 시원이가 막 어디서 놀림받고 뭐 어떡해. 그럴까 봐. 응. 나 진짜 그게 너무 무서워. 너 놀림 안 받게 해줄게. 무호흡증. 그거 같은 경우에도 좀 걱정이 되니까 혹시나 또 계속 코를 골다가 또 갑자기 컥 하고 또 쓰러지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무호흡증이 있는지 몰랐는데 남편이 자다가 가끔 깨우더라고요. 막 혜지 씨 깨워요. 네. 그래서 왜 하고 일어나면은 숨을 한 번씩 안 쉬어가지고 걱정된다고. 그러니 놀래지 그러면 옆에 네, 자는 그래서 사람은. 엄청 깜짝 놀라면서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자주 있는 편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 전에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도 이제 그 막 코골이랑 무호흡증 있었는데 다이어트 성공하고 싹 없어졌어요. 정말 정말 목에 살이 찐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요요가 오니까요, 다시 이렇게 이거가 이제 숨을 안 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근육이 이완되어서 기도가 좁아지기가 쉬운데 이때 목 주변의 지방이 증가하면 기도가 더욱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체지방량이 많은 경우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이 정상인보다 2~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체지방이 빠지기가 힘듭니다. 수면 시간이 당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혈중 당분을 처리하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수면이 부족해지면 혈당에 대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합니다. 때문에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운동을 하면 이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체지방이 증가하며 수면 무호흡증에 시달리게 된 양혜지. 그녀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 그 출산하고 나서 처음 이렇게 종합검진 받는 거라 가지고 살짝 떨리고 좀 약간 걱정돼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검진을 받아봅니다. 허리둘레부터 혈액 검사까지 정밀 검사를 진행한 그녀. 그 결과는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바디 검사랑 피 검사 하셨는데요. 체중에 비해서 골격근 양은 물론 정상 범위보다는 좀 많지만 그에 비해서 지방이 많아요. 혈압이 지금 좀 높으세요. 150에 90 정도. 지금 혈압은 높으신 고혈압의 기준을 만족합니다. 양혜지의 체지방량은 59.9%로 체중은 높지만 골격근량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까지 발견된 상황. 안 좋은 결과에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혈압도 높고 체중도 높고 다 높아가지고 그걸 그냥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해요. 아기도 키우고 하는데 안 건강하면 좀 힘드니까.